안녕하세요. 제 소개 부탁해요.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주영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조경 일을 업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토종 가수 모임에서 올해 그 정원 디자인을 하기로 계획을 해서 올해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올려드렸던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먼저 갖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원 디자인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정원을 어떻게 하면 잘 꾸미고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하면 더 체계적이고 그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정원에 대해서 더욱 이렇게 잘 가꾸면서 본인이 그 정원을 가꾸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첫째적으로 그 필수적인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 제 그 예를 일단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그 형태 사진을 이렇게 해서 제가 예 그러니까 네이버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지역을 네이버나 이런 거 해서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진을 자기가 살고 있는 부분을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도를 인터넷으로 민원24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자기 살고 있는 곳을 지적도를 이렇게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적도에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에 지적도를 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상에도 지적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인터넷상에도 이렇게 보시면 위에 지적도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지적도를 떼지 않아도 이렇게 지적도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항공사진, 지적도, 인터넷상에서 지적도도 확인이 돼서 이거를 가지고 토대로 자기가 정원 그 바우더리 경계 부분을 이렇게 해서 시작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이해는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계신 그 땅에 그 주소라던가 이런 거를 하면 이렇게 지적도나 이런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지적도고요. 일단 이렇게 지적도나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 제가 프린터 해온 이걸 먼저 볼게요. 일단은 정원 디자인을 하려면 연필하고 지우개 같은 게 필요해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여기 보시면 그 정원 디자인을 하려면 이 부분을 실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이 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종이는 뭐 보통 A4지나 그 A1, A2, A3 이렇게 해서 종이 크기에 따라서 상관은 없는데, 면적이 작으면 작은 종이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A4지 정도야. 그리고 만약에 부지가 넓으면 이런 종이로는 조금 하기 힘들고 좀 큰 종이가 있어야 돼. A1이나 이런 정도. 보통은 저희가 쓰는 게 보통 A4나 A3 정도 크기 종이를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이 부지가 넓다 보면 더 큰 종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3번 보시면 측량 기록을 옮겨 적을 수 있는 큰 종이와 디자인을 할 정원이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요. 아마도 뭐 A4나 A 정도, A0 정도 사이즈면 웬만한 거면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보면 실측도 해야 돼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줄자 같은 것도 있고 거리 재는 거 이런 거 디지털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걸로 해서 재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정원이 작으면 간단한 줄자로도 가능해요. 근데 보통 30m나 50m 정도로 가진 줄자를 사용하면 적은 크기의 정원 정도는 충분히 재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5번에는 제가 이게 스케일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도면 같은 거나 이런 거 그릴 때 그 스케일로 해서 이 자를 이용하면 쉽게 그릴 수 있는 도구고요. 또 하나는 스케일자인가요? 스케일자. 예. 그리고 이 크기가 한 반만한 좀 작은 것도 있어요. 휴대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육 자재 파는 곳에 가시면 뭐 문구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뭐 자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게 판매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리신다고 하면 뭐 간단한 거 한두 개 정도만 있으셔도 돼요. 원래는 설계를 하려면 뭐 판도 있어야 되고 제도용 판, 뭐 이런 스케일자, 이런 뭐 도구 같은 게 많이 필요하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더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현재는 그냥 간단한 정도로만 있으시면 그냥 그리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작은 정원은 보통은 저희가 축척을 1대1로 보면 그냥 저희가 이렇게 보통 크기는 1대1인데 이 크기를 도면이나 이런데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축소해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케일을 50대1이나 100대1 정도로 그 크기를 줄여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요. 근데 보통은 큰 정원은 한 100대1 정도 이상 되고요. 최대 한 200대1 정도. 근데 보통은 지적도나 이런 데 보시면 스케일이 나와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축척이 1200대1 정도. 제가 살고 있는 부분에 축척이 1200대1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면 뭐 200이나 뭐 400이나 600 스케일로 이렇게 거리를 재시면 그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6번 보시면 공간의 크기와 모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 자료를 사용하면 정확한 디자인을 종이에 담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필기 도구하고 이런 종이라던가 이런 측량할 뭐 줄자라던가 기본적인 게 일단은 첫 번째 준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측량하고자 하는 부분을 측량을 하는데 면적이 넓으면 저희가 일일이 다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적도 같은 경우에 내가 이 바운더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지적공사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이 지적도 상에 있는 곳을 측량을 해달라고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오셔가지고 이 바운더리 경계를 측량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은 그 도면상에 있는 거를 그냥 정원을 그리는 개념이라 그거는 나중에 땅을 분할한다던가 그럴 때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는 굳이 전문가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혹시나 자기가 내 대지경계를 모르신다 그러면 측량을 하셔도 돼요. 전문가한테. 측량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예,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 네. 평수에 따라서 그런가? 네, 평수에 따라 들어가고 그 지역 얼마나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하나에 따라서 값은 천차만별이고 아, 천차만별이에요. 예. 공식화된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보통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죠 기본. 기본이. 네, 그 정도로 대략 저는 알고 있어요. 기본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측량을 다 하시기 때문에 기본 2~3시간은 오셔가지고 측량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측량을 하면 정원의 대략적인 경계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부지 내에서 저희가 만약에 건물이 있다던가 집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런 위치 같은 거를
그 도면상에 정확히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집과 제가 여기 오타가 났는데 집과 뭐 문, 창문 같은 거 이런 위치라던가 그리고 뭐 길, 창고, 연못, 강 주변에 이런 뭐 시설물이 있으면 그런 것도 그릴 수가 있고요. 혹시나 뭐 주변에 맨홀이나 뭐 물탱크, 전기선, 수도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원 디자인을 할 때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면 설비 부분에 들어가요. 설비나 시설물 쪽에. 그러니까 식지하고 시설물하고 조금 분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근데 도면에 이렇게 뭐 일반 뭐 그 조경이나 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은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아니면 도면을 분리하셔도 돼요. 따로 이런 집이라던가 이런 큰 틀만 큰 건물만 그려놓은 식으로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분 시설물 도면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빼놓으셔도 나중에 뭐 공사라던가 이런 거 할 때 그 부분만 보고 공사를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식재를 할 때 그 나무 위치하고 이런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이 도면에 정확히 표시가 돼야지 만약에 좀 틀리게 표시가 되면 만약에 그 매설분이나 이런 거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 걸려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때 이런 부분은 측량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도면을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 그 등고선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등고선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고도요. 저희가 말하는 높이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평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높이 같은 건 알 수가 없는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 높이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단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도면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런 등고선이나 이런 게 표기가 돼 있는 이게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런 뭐 길이라던가 우물이라던가 개울가라던가 이런 게 다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경계 저희 대지 경계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원에 식재나 이런 나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나무가 크면 그 바운더리나 이런 게 실제로 도면에는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도 그릴 때 실제 크기를 그려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 길이나 뭐 그런 거 예. 센치로 아니요, 그런 거는 대략적인 크기. 대략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높이라던가 폭이라던가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여기 측량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원 디자인은 여기는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그리게 되면 기본 한 장의 도면에 다 정원을 표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장,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눠서 도면을 쪼개서 이렇게 부지가 넓으면 쪼개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이 되는 도면이 있을 수가 있고 나머지 뭐 시설물도가 있고 부분적으로 세부 도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종이로 해서 도면을 일단 한번 대략적인 도면을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도 한번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렇게 지적도상에서 이런 평면적인 거하고 입체적인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릴 때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경계선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보면 저희가 지적도 하고 실제 나가서 볼 때 하고 그리고 보통은 큰 건물이나 이런 거를 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집 주변에 정원을 많이 꾸미시기 때문에 집 먼저 이렇게 배치를 잡으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서서히 가꾸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이렇게 잡히면
중요한 부분은 좀 진하게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주시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본 되고요. 그리고 정원을 이렇게 계획하다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뭐 상징하는 뭐 의미라든가 의도라든가 내가 어느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뭐 이렇게 바꿀 건지 자기가 이렇게 구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게 쉴 수 있는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가족들끼리 뭐 음식 같은 거 먹을 장소를 만들 거나 이런 거는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자기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디자인을 할 때 보통 일반 현장 같은 데서는 그냥 라카 같은 거 이런 걸 써요. 이게 스프레이로 해서 할 때 보면 이렇게 그냥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냥 라카 같은 것도 제일 간편하고 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목을 박아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게 하는 거는 일반 석회나 밀가루 같은 거나 이런 가루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표시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를 해요. 스케치라고 네, 부르나요? 스케치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현장에도 스케치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원해서 이렇게 꾸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어려워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단순하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으시고 그러시면 크게도 하시고 뭐 1000평, 2000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보통은 일반 한 사람이 그냥 감당하기 좋은 평수는 한 300평 정도래.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평. 근데 300평 넘어버리면 뭐 관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좀 힘이 많이 들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것마다 다 크기가 있는데 본인 땅이 한 뭐 제가 여기 작은 정원이라고 해서 20에서 80 해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한 10평이나 뭐 한 3, 60평이니까 6평이나 10평 정도 그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그 이상은 큰 정원 같은 경우에는 100평이면 한 30평 이상 되고 그 이상도 되는데 여기 시험포 같은 경우에는 한 500평 정도 1000평 정도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거죠. 이 정도 되면. 근데 보통 일반 수목원이나 이런 데는 한 10만 평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수목원 같은 데는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데는 전문적으로 조경을 하시는 분이나 원예를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가꾸는 정원이나 그런 데는 개인 정원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정원도 있고 그런 데는 뭐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수목원에서 하는 거하고 만약에 처음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런 뭐 이렇게 기본 설계하는 건 똑같아요. 작은 거 설계하는 거나 큰 거 설계하는 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저희가 그 작은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기본 조그만 가지고 간단하게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처음 하시는 거라 보통은 전문가들은 보통 패드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뭐 지적도라든가 이런 걸 다 컴퓨터상에 불러와가지고 다 수치나 이런 걸로 다 컴퓨터 작업을 하니까 출력할 때도 제가 바로바로 뽑아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장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수정도 쉬우니까 전문가들은 패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개인 정원은 작기 때문에 그냥 제가 뽑아온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저번에 저희 이 지적도 상에 어떻게 보면 저는 중간이나 큰 정원에 만약에 꾸미게 되면 그 정도 크기인데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다 지금 저희는 식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집 밑에 부분에 이렇게 나무가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보면 855답 그
근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 일부분만 이렇게 해서 그냥 A4지에 이게 그릴 수 있는 면적이라 이렇게 그려봤고요. 집, 보면- 집이 있는데 그 예, 집 옆에 그 부분 밑에 부분. 한 부분요. 집은 여기 있게 있고 집은 거기 있고요. 그 밑에 부분 지금 나무가 좀 많은 부분이 네. 제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은 부분이라 음, 그 부분에 그냥 지금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몇 평 정도가 지금 이렇게 그 여기는 실제 평술은 예. 여기 간격이 1m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긴 구간이 보통 8년 24, 한 보통 긴 데가 24m, 여기가 23m 정도. 여기 20m. 그러니까 보통 24에 20m 정도가 A4지에는 이게 축척이 100대 1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면적은 한 이 정도가 꽉 차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셀 하나 보통 이 사각으로 생긴 걸 셀이라고 1m, 하는데 셀? 1m 1m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무 크기는 만약에 이거는 복숭아 나무인데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보통 한 3.5나 3m, 그러니까 높이가 한 3m 정도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높이하고 뭐 수간폭이라던가 굵기라던가 이런 직경을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대략적인 크기를 이렇게 짐작을 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는 그냥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나무를 뭐 밭에다 이렇게 심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지는 않고 이 테두리 위주로만 해서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심겨져 있고 지금 그거를 이렇게 가꾸는 중인데 아직은 나무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빽빽하게 심었는데 나중에는 뭐 복숭아나무라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커지면 딴 데를 뭐 옮기던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필요한 나무들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나무 나중에 크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무들도 서로 궁합이 맞는 나무가 있나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시간은 아, 정원을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 설명이고요. 제가 뭐 지금 뭐 이 수업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할 거는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그 여기 나무에서 예. 지금 감나무 테두리에서 예. 감나무하고 예. 꼬집봉 이렇게 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 심는 거예요. 심으셨는데 예. 이게 지금 거리가 2.5 아니구나. 이게 한 거리 지금 한 일나무 뭐 1m 조금 1m 정도 예. 이셀 하나가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넓게 띄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개복숭아는 나중에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복숭아 좀 가깝게 지금 예, 있는 지금 상태네요. 위봉 배나무하고 살구나무가 예. 작아서 예. 일단은 큰 나무들한테 지금은 같이 심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나무가 더 커져 버리면 실적으로 제가 살리고 싶은 거는 살구하고 위봉배를 살리고 싶기 때문에 개복숭아는 나중에 없앤다고 보면 공간이 넓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아예 안 심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심은 이유는 지금 이제 일단은 공간에 네, 활용하고 공간이 있어요. 좀 남으니까 일단 심어놨는데 식재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정원 바운더리를 그리면 자기가 지금은 뭐 지금 앞으로 그런 부분 할 건데 어떤 식물하고 심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은 네. 차차 지금 첫 번째는 경계라던가 이런 시설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먼저 그려놓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여기에 어울리는 뭐 식물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다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 디자인을 해서 심게 되면 뭐 첫 회, 두 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정원을 보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6단계까지 해서 이 토양부터 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런 토양이라던가 뭐 산성 알칼리 정도, 점질토인지 습한 토양인지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그 짚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을 모으는 시설이라던가
그리고 만약에 그 주변이 만약에 가정이나 화장실 같은 게 있으면 오수 처리라는 이런 문제도 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만약에 해안가나 이런 그 부분이 만약에 이런 정원 디자인한 데가 해안가나 이렇게 되면 방풍이라던가 그리고 바람 피해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정원에 방풍림 이런 거 설치하는 나무 같은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후글컬처라고 해서 그 식생이 계속 심기다 보면 여기 유기적인 뭐 물질이라던가 이런 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후글컬처로 조금 이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장기적으로요. 후글의 뜻은 어떤? 후글컬처는 그 무덤농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데 예, 무덤? 예, 무덤농법이라고 해서 아. 일반 저기 오리나무나 자작나무 같은 이런 거를 나무를 통나무를 땅에다 묻어가지고 무덤처럼 쌓아서 그게 습도 유지도 되고 거름도 되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숲을 가꿀 때 이런 식으로 무덤농법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땅에다 아예 이렇게 묻나요? 예, 묻어가지고 이렇게 무덤처럼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 위에 작물 같은 거 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네네. 생명의 정원하고 가이아의 정원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거는 많이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지금 앞으로 뭐 정원 2번, 3번, 4번 이렇게 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네. 더 추가적으로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숲을 가꿀 때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뭐 초화류도 있고 지피식물도 있고 땅속 식물도 있어요. 근데 숲을 가꿀 때 가이아의 정원을 보면 큰 나무 옆에 작은 나무 그리고 음지식물, 양지식물 이런 게 다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다 돼 있고 보면 뭐 빛이라던가 뭐 얘가 좋아하는 용도 뭐 이런 부분도 다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정원을 조성을 하실 때 이런 숲을 조화롭게 해서 어떻게 보면 큰 나무, 작은 나무, 뭐 그 저 초본, 관목 이런 것들이 이게 공생할 수 있는 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내 정원을 가꾸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정원도 그렇고 가이아의 정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정원을 꾸미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정원을 이렇게 꾸미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도 건강하고 내가 좋은 뭐 열매라던가 과수라던가 뭐 야채라던가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기쁨도 있을 뿐더러 내 몸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서 한번 심어 놓으면, 보통 과수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떤 나무들,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나무고, 보통 과실수는 보통 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나무는 100년을 보고 심으라고 해요. 근데 과실수는 자기 때에도 먹을 수 있지만 오래 가는 나무들은 후손들까지 그 나무가 커서, 보통은 제가 보니까 호두나무는 35년생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보통 한 35년생 나무에서 따는 호두 가격을 따니까 120 정도. 그러니까 한번 나무 같은 건 잘 심어 놓으면 그게 대대손손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지가 뭐 내 뭐 종종 땅이라던가 이 땅이 뭐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진다고 하면 이 지역 이 부분에 오래 갈 수 있는 나무라던가 좋은 나무라던가 이런 걸 심어가지고 자기 때도 따먹고 후손들까지 따먹을 수 있는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어제 책을 샀는데 그 우리나라 그 왕 중에 정조대왕 그분이 우리나라에 나무를 되게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 식목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정조 그분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책 보다 보니까 오야시 저희가 한 100여 종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조 그 조선 시대에도 그렇게 나무를 많이, 그 왕 중에서도 그분이 나무를 진짜 많이 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대기 황사도 그렇고 대기 오염도 그렇고 환경도 되게 안 좋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심는 게
사람한테도 좋고 환경도 좋아지고 좋은 거 같고 이렇게 자기가 정원을 디자인해서 나무 같은 거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해마다 심고는 있지만 이런 자기 정원을 가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철마다 네. 뭐 꽃도 보고 과일도 따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게 제 목표라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원 이렇게 디자인 이거 작년에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해도 됐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이게 세부적인 거는 한꺼번에 다 하면 뭐 오늘 다 끝나면 좋은데 이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고 오늘은 이렇게 지적도상에서 경계라던가 위치라던가 내가 이렇게 심어졌던 나무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고 나중에는 뭐 이 사이에 관목이라던가 초알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서 더 공생으로 해서 심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뭐 다음 시간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할 거고 이렇게 제가 이게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할 때 자료가 한정적이고 딴 책에도 있고 이 책에도 있어서 자료가 여러 군데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한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 같은 자료도 같이 해서 이거 할 때 정리할 때 제가 이 자료에 넣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부 그러니까 그 여기에 나온 자료가 좋긴 한데 조금 저희 정원을 가꿀 때 일부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더 자세한 건 딴 책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간 할 때마다 더 좋은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추가를 해가지고 하면 이런 정원 디자인이 저희가 이렇게 가꿀 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은 그냥 디자인하고 이렇게 꾸미는 거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집에서 한번 제가 그린 것처럼 한 부분을 먼저 다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시기는 힘드시니까 일부라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심고 계시는 그 부분이라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도면을 그리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A4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신다고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종이는 A4지로 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조금은 큰 종이에다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종이 지금 여기 선생님이 주신 건데요. A4지보다는 큰 종이에 그리신다고 하면 간단하게 저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보통은 이게 이렇게 도면을 그릴 때 도각이라고 해서 그 틀을 먼저 그려요. 틀을. 그래서 만약에 이 종이 사이즈가 있으면 테두리에 보통 한 뭐 1cm나 1.5cm 정도 해가지고 이 틀을 먼저 이렇게 그려줘요. 바운더리를. 그래야 나중에 출력을 할 때나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그 도면화 했을 때 그 테두리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하는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1cm로 하신다 그러면 뭐 1cm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1.5에서 1cm 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바운더리만 일단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면 제가 A4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 만약 큰 종이에다 하시게 되면 뭐 30cm 차나 50cm 차